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살로만 뉴스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19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6경기, 스페인 라리가 경기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적은 프리미어 리그부터 차근차근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18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조금은 허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000원으로 인터넷 구매를 하셔서 1등 독식을 차지하셨는데 어쨌든 2월 여부와 상관없이 축구토토 승무패는 계속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주중 살로만 뉴스부터 금요일 현미경 분석까지 차근차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10.9배 무자비 2폴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풋볼살롱은 최근에 프로토 승부식 23회차부터 28회차까지 연속으로 프로토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65.2배당 고배당 픽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배당과 정배 주력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이번 경기로 들어온 엘체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프리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어제 올려드린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살로만 뉴스 1부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1승 4패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순위가 15위라고 해도 마요르카와 현재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너무나도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이 4무 2패로 열세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최근 마요르카와의 맞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두 팀이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무승부 정도는 투폴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루카스 보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소시에다드전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보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엘체가 홈에서는 5승 5무 5패, 원정에서는 3승 3무 10패로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은 엘체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하락세인데 리그 7연패 뒤에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기레라는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1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7경기 만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무리키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다면 마요르카 특유의 크로스 패턴에 의한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 헤더 한방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하락하는 것이 마요르카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정에서 2승 2무 11패로 홈에서의 5승 6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마요르카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준수한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통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카리오라는 장신 공격수이고 오른쪽이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입니다. 이 엘체의 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전 자원은 아닌데 최근에 루카스 보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직전 경기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소시에다드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카리오 선수의 활약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리오 선수가 키가 190이 넘기 때문에 제공권 뚝배기 한방이 좋은 공격수이고, 마찬가지로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 역시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헤딩 한방이 좋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이 자랑하는 장신 공격수들의 이 뚝배기 한방에서 이번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패턴이 주요 공격 루트이고, 마요르카 역시 아기레 감독 부임 이후에 측면에서 단순한 크로스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크로스를 잘 올려서 이 카리오나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에 배달을 잘 하느냐가 이번 경기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4연속 맞대결 무승부가 나온 만큼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조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승부패 19회차 6번 경기로 들어온 알라베스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가 라리가 꼴찌에 처져 있습니다.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극장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5경기 1무 4패,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라요 원정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던 알라베스이고, 최근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4패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최대 약점이 공격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라리가에서 득점 순위가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경기를 했는데 24골밖에 넣지 못해서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알라베스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알라베스가 넣은 24골 중에 무려 절반인 1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호셀루라는 공격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못한 공격력이 더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잔류의 희망은 있는 것이 17위 마요르카와 승점이 7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7경기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1부 리그 잔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3무 7패, 원정에서 1승 3무 12패로 원정 성적이 꼴찌이지만 홈 성적이 4승 3무 7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요 역시 기본적으로 라리가 대표 홈 깡패팀인데 8승 3무 4패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원정 승점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라요인데 라요 역시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5경기 3무 2패 2연속 무승부를 켜고 있고 최근 컵대회를 포함해서 11경기 4무 7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라요의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를 최근에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채워주고 있고 측면에 알바로 가르시아나 팔라존 같은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요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대 득점,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12.3골로 2위인데 실제 골로 연결된 것이 5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정 성적이 라리가에서 공동 꼴찌이기 때문에 이 제 아무리 알라베스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정 라요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알라베스의 호셀루 선수이고 오른쪽이 라요의 과르디올라 공격수입니다. 이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24골을 넣었는데 호셀루 선수가 1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절반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호셀루 선수의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알라베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라요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요가 원정 성적 꼴찌라고 하더라도 알라베스의 최근의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라요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현미경 분석에서 결장자 정보를 취합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2연속 무승부로 패배가 없는 것이 발렌시아이고 지난 9월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4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팽팽한데 홈 경기에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5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라리가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올 시즌 12번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발렌시아이고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격수 게데스 선수와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데스와 솔레르라는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홈구장에서 5승 7무 3패로 원정에서의 5승 5무 6패보다 근소하게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의 승점 1점이 뒤진 11호 직접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것이 오사수나이고 최근에 오사수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오사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득점력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오사수나가 최근에 홈에서는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연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소하게 발렌시아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것이 오사수나인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3위나 될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제공권이 2등이라고 할지라도 발렌시아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홈에서 5승 6무 5패, 원정에서 6승 2무 7패로 최근에 원정에서 연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발렌시아의 게데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입니다. 게데스 같은 경우에는 부디미르와 유형이 다른 것이 굉장히 드리블 돌파도 잘하고 어시스트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골과 어시스트를 양산을 내고 있는 게데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솔레르 선수와 함께 공격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2m 가까운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딩, 뚝배기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크로아 대표팀에도 승선을 해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도 역시 부디미르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위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전력을 갖춘 두 팀이고 최근에 맞대결 같은 경우에도 팽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 구미도 상당히 당기는 매치이기 때문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결장자 정보를 파악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헤타페이고 최근에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헤타페가 그래도 이 키케 감독 체제에서 강등권 탈출에 서막을 열게 된 것이 공격수 에네스 위날이라는 선수가 리그 10대 골이나 넣어주면서 헤타페의 공격을 이끌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탄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날 선수가 2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AS 로마에서 내려온 마요랄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요랄 선수가 로마에서 자리가 없어서 헤타페로 임대 이적이 됐는데 이 라리가에 오자마자 굉장히 득점포를 가동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14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지만 강등권인 18위 카디스와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헤타페가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 7승 4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7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제대로 받는 것이 헤타페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밀린다고 할지라도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떠났었던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깜짝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1승 2무 2패이지만 이 1승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거둔 1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비아레알이 라리가 기준으로 원정에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홈에서는 36골이나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1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고자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비아레알이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이 4승 2무 3패인데 특히 챔피언스리그 경기 다음에 펼쳐진 경기가 원정 경기였을 때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것이 비아레알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공격 자원인 제라르 모레노 선수와 단주마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레노와 단주마 선수의 활약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9승 5무 2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3승 5무 7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비아레알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이 맞춤 전술을 잘 짜오면서 깜짝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에메리 감독이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펼쳐지는 라리가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빌바오전에서도 뮌헨과의 1차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선수 11명을 전원 선발에서 제외하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헤타페 원정에서도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이 로테이션 여파와 더불어서 체력 누수, 거기에다가 비아레알의 원정 고자 면모에다가 헤타페의 홈발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의외의 이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상승세를 탄다면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메리 감독이 얼마만큼 로테이션을 가동하느냐가 이번 경기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그라나다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1월 레반테 원정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레반테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지난 11월 레반테 원정 3대0 승리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레반테와의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는 레반테와 그라나다의 경기이고 그라나다가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토레시아라는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이 3백, 5백 수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비력은 나아지지가 않고 공격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수아레즈 같은 공격 자원들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5무 6패, 원정에서 2승 6무 8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1승 3무 11패로 원정 성적이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3승 7무 6패로 다부진데 원정에서는 승리가 1승밖에 없기 때문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레반테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것이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한 레반테이고 레반테 역시 5경기 1승 1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최소 득점 2위에다가 실점이 최다 실점 1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력은 나쁘지만 세트피스 공격력이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그라나다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베테랑 공격자원 모랄레스 선수가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 호르의 마르티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전에서 아쉽게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기 때문에 패배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그라나다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이고 오른쪽이 레반테의 모랄레스 선수입니다.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토레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 이 공격 포인트를 꾸준하게 쌓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아레즈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그라나다의 공격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레반테의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 모두 강등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고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승부가 맞대결에서 많이 나왔던 만큼 이 경기도 상당히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9월 에스파뇰 원정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에스파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팽팽한 흐름이 있는데 직전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중 맨시티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그래도 홈구장에서는 10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7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9승 4무 3패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5무 9패로 조금은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제 아무리 체력 누수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원정에서 에스파뇰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에스파뇰이고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이 모두 하락이 되는 것이 약점인데 그래도 주포 공격 자원인 라울데 토마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다르데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4경기에서 어시스트를 3개를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지만 그 2실점이 원정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선수이고 오른쪽이 에스파뇰의 라울데 토마스 선수입니다. 이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로서는 그리즈만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울데 토마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라울데 토마스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에스파뇰이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중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최근에 맞대결에서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현미경 분석에서 결장전 정보를 취합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에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빌바오인데 최근 셀타비고와의 상대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것이 빌바오이고 최근에 측면 자원인 무니아인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빌바오 특유의 4-4-2 포메이션에 이은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이 3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것이 빌바오이고 홈에서 8승 3무 4패, 원정에서 3승 9무 4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1승 1무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강점이 공격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리그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고 산티 미나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역시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것이 특징이고 4-1-3-2 포메이션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전방 압박을 강건하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5승 4무 7패, 원정에서 4승 5무 6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 10번 에이스입니다. 왼쪽이 무니아인 선수이고 오른쪽이 아스파스 선수인데 이 빌바오의 무니아인 선수는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어시스트와 득점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니아인과 아스파스가 살아나야지만 양팀의 공격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져가지만 압박의 강도 자체는 셀타비고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빌바오가 이 수비력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4-1-3-2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추는 팀인데 최근에는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자랑하는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의 홈빨과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빌바오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지만 기본적으로 맞대결 자체가 팽팽한 면이 있고 전력 자체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투폴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무패 19회차 라리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빅매치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세비야인데 그래도 그라나다를 상대로 4골이나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11월달 레알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1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 한 골 차로 아쉽게 패한 경기가 상당히 많았던 레알 마드리드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획득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2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는 세비야이고 파푸 고메즈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파푸 고메즈 선수가 측면과 중원에서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최전방 공격수 엔넬시리 선수가 모든 대회 통틀어서 1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엔넬시리 선수의 컨디션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세비야 후반기 농사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11승 4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세비야이고 원정에서도 5승 8무 3패로 굉장히 다부진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득점에서 앞서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라리가에서 공격력이 가장 좋은 것이 레알이고 수비력 역시 2등인데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을 보시면 8승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레알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에이스 벤제마 선수인데 최근 9경기에서 14골 4도움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비니시우스 선수 역시 10경기에서 2골 5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비야,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무려 12점 차이나 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라리가 우승을 빼앗길 것 같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11승 4무 1패, 원정에서 11승 2무 2패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세비야의 엔네시리 선수이고 오른쪽이 벤제마 선수인데 이 두 공격수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엔네시리 같은 경우에는 16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4골이나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 자원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레알이 굉장히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푸 고메즈와 라파미르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고 오캄포스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가동한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맞대결 흐름에서도 보이듯이 세비야가 한 끗 차이, 한 골 차이로 레알을 상대로 계속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최전방 공격 자원의 골 결정력 퀄리티에서 세비야가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알 쪽이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대치로는 그래도 세비야가 최근에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변으로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경기까지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최종 픽과 살롱 코멘트 전술 분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